안녕하세요. 여자들의 고급지고 재미진 수다, 이슈앤 수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보통 집에서 무엇 하세요? TV도 보고 좀 그러시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릴렉스한 그런 시간이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TV 매일 고정적으로 하는 TV 드라마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 TV 켜놓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 지나가다 들었던 얘기가 무슨 워킹맘 육아데디 이런 네, 드라마 있는 것 그런 드라마 같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아하. 네, 맞아요. 근데 워킹맘 육아되기 하니까 확실히 이제 드는 생각이 요즘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2003년에는 또 유명했던 게 옥탑방 고양이라 그래서 남녀 간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좀 트렌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다뤘었고 또 2009년에는 결혼 못하는 남자 네,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또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아이들 육아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워킹맘 육아 데디라는 드라마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TV에서 그렇게 뭐 빨리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스타일을 반영하는 TV 프로그램도 그런 게 나오는데 정말 과연 TV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뭐 육아들이 뭐 좀 남편의 뭐 가사 전담 이런 게 좀 자연스럽나요? 예전보다 이렇게 세태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해요. 저희 주변에도 아빠가 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이 그 전업주부가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요즘에 보니까 많아졌죠. 거의 다 네. 많이 네.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휴직의 문제, 육아 휴직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육아 휴직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육아를 상당 부분 많이 전담하고 있다는 거를 실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 어떤 신문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사진 뉴스를 엄마가 신문을 읽고 아빠가 옆에서 아기를 보는 게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에 화제가 그러니까요. 요즘은 너무 이제 다 보편화된 일상일 그게 텐데. 뉴스가 됐던 시대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상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킹맘 육아데디 드라마에서도 좀 슬픈 현실은 이제 엄마가 이제 첫 아이 때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두 번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를 임신을 하니까 또 쓰기 어려워서 그렇죠. 이제 고민을 이 아이를 지워야 하나 아니면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짜낸 묘안이 아빠의 육아휴직이라는 네. 대안이거든요. 근데 네. 아빠 육아휴직 요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럼 오늘은 그 워킹맘 육아데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 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출산 휴가도 제대로 없고 뭐 육아휴직은 물론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꿈을 꿀 수가 없는 꿈꿀 수 그런 없었죠. 세대라 눈치 보여서. 지금 살짝 좀 이렇게 질투도 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육아휴직 뭐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혹시 남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것 때문에 예전엔 오히려 더 상상을 못했었어요. 자리가 없어질까 봐 네. 갔다 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저희 시대 때는 이제 2개월이 출산 휴가였는데 사실은 2개월을 못 썼거든요. 눈치 보여서 어떻게 했어?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일을 하는 회사라 내가 하나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니까 굉장히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잘 모르는 회사였는지 하여간 그 2달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뭐 한 달 조금 넘게 육아휴직 아니 출산휴가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지금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 생각을 하면 그냥 울컥 이제 눈물이 나올 지경이고 뭐 이렇게 육아 얘기하라 그러면 힘들게 육아를 네네. 하셨구나. 육아 얘기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지만 펑펑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떠세요?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떠세요? 저희는 뭐 같이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도와주는 거. 그렇지. 네. 사실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두 건데. 사람이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나눠서 해야지
네가 나를 돕는 건 아니죠. 돕는다는 것은 내 일이지만 내가 돕는다지. 그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많이 싸우는 게 그거지. 돕는 게 아니라 네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보면 여자가 바로 슈퍼우먼 아니에요? 애 키워야지, 낳아야지, 시장 가야지, 청소해야지. 또 게다가 또 남편 뭐 잘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지. 슈퍼우먼 아니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저 정말 100점짜리 여자가 되고 싶었잖아요. 아,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었나 보다. 약간 그랬었나 봐요. 저도 막 바깥에 나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막 이게 전 최선을 다하고 싶고 집에 와서 막 애 키울 때는 이러고 막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늘 못마땅한 거지.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에 더하여 어머니 이제 사회에 진출하셔서 또 경제 활동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런 슈퍼우먼 여성의 또 워킹맘까지 그 역할을 주는 거는 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역할이 구분됐을 때는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만 역할을 하면 됐는데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네. 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가구의 43.9%가 이제 맞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역할이 나눠져야죠. 가사 노동 중에서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육아고 이 육아 때문에 이제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어때요? 앞으로 계획이 정 변호사는 네. 어떻게 할 저도 건지. 깝깝한데요. 저는 만약에 이제 육아 이렇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저는 아마 독방 육아를 하지 않을까. 요즘 독방 육아라는 그것도 말도 요즘 있는데요. 유행인가 봐. 맞아요. 독박? 네, 독박을 썼다 육아. 예, 나만? 혼자서만 혼자 기르는. 담당하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내내 제가 이미 해야 정해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미루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과연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엄마. 엄마밖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친정 엄마가. 네. 네. 또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지금 되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또 문제잖아요. 이렇게 노인분들이 집에서 손자 손녀들만 돌보고 이제 여가를 즐기지 못해서 우울증 지수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저는 그래서 독방 육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 우울증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들어요. 또 몰라요. 이제 우리 이제 육아 정책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이제 여성들의 일 규모가 이렇게 뭐 9 to 6가 안 되니까 그런 공공시설을 이제 맡길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도 친정 어머니 많이 도와줬었고 또 친정 어머니 대신해서 친정 엄마 친구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가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친척, 뭐 가족한테 이제 맡기는 게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지만 그런 식으로 될 수뿐이 없는 게 24시간 어디에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맡길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무슨 남자가 뭐 여성을 도와주고 집에서 와이프를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저희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달걀 후라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예. 이걸 물어봤었어요 속으로. 얘가 금방 내일 모레 애가 결혼할 아이가 지금 후라이를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지금 1년 뒤에 제가 지난 여름에 잠깐 미국에 가서 아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어머머머 지금 TV에 나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이야기야. 어머 얘 지금 이 생활이 바로 얘 워킹맘 육아데디. 근데 물론 뭐 지금 아이는 없지만 둘이 역할 분담이 너무 철저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 곧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걱정이 살짝 어떠셨어요? 내 아들이 이제 주방에서 막 일하고 그러고. 되네. 궁금해. 정말 생각이 두 가지가 막 이렇게 막 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는 참 다행이다. 애가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뭐 프라이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막 애가 걱정인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웰빙 푸드까지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세팅도 하고 뭐 설거지, 청소, 심지어는 뭐 그 빨래 해가지고 뭐 탁탁탁 개 놓는 것까지 시작해서 완벽하네요. 심지어는 얘가 침대까지도 정리하고 내려오는 걸 보고
와 얘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휴 지도 힘들 텐데 지도 힘들 텐데 그게 엄마 마음이야.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마음은 훨씬 더 편해요. 그게. 요즘은 트렌드가 그거예요. 남자도 정말 가사 일 해야 되고 음식 잘하는 남자 또 요생남이라 그래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아이를 아빠가 같이 이제 시간을 내서 기르고 뭐 그런 건 이제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냐 이게 숙제겠죠. 뭐 남성 출산 휴가를 남성에게도 주고 뭐 육아휴직도 제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거를 과연 제대로 그거를 쓸고 있는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법에는 이제 육아휴직은 남녀 불문하고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네, 자녀가 네. 있는 경우에는 네. 쓸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하며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하지 못한다. 복귀를 했을 때 기존에 일하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수나 일하는 것들을 네, 챙겨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데 과연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 이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면 이제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복귀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고 뭐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이게 전 선생님 얘기했지만 남자가 집에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가만히는 안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제 본인한테 잘 적응이 되느냐 그런 이제 남성들의 갈등 물론 그거는 직장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집에 있고 사회와 단절되는 그 갈등은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이제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제 친구들 보면은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남자가 더 많이 돈을 번다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돌아갔을 때 이제 뒤처지는 거 요즘 너무 엄청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예전에도 이제 부부 이제 워킹맘이 있고 또 이제 그 남편이 있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가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어머, 제가 진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리는 아닌데도 아, 남성분이요? 네, 남성 이제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냐 부인이 소득이 더 많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는데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하고 오면 조직에서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결국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육아휴직을 어떤 후배가 하겠다고 막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야 너는 아이도 아직 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네, 2학년까지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진단서 떼어서 아프다 그러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 휴가를 내가 내가 휴직 한다 그러면 너 조직에서 너 밀려나 하지 마. 어. 제가 사실은 고백하건데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현실인 것 그래서 같아요. 결국 못 하셨나요, 그분도? 네. 못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집안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이런 관점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어떤 남녀가 갖는 직업군 이거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도 대단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무용 쪽에서만 봐도 남자가 무용을 한다. 이러면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뭐 맞아요. 남자가 미용실에서 근무한다. 어머, 뭐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이다. 뭐 이랬잖아요. 지금은 남자 무용수 정말 대단하고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오히려 남자 더, 무용수들이 네. 많고 그렇죠. 미용사도 사실 얼마나 막 정말 유명한 막 헤어드레서 보면 남자들이 더 많고 뭐 셰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요즘 뭐 셰프는 남자가 훨씬 더 뭐라 그래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좀 약간 좀 오히려 더 편견까지 드는 것 그 같아요. 셰프복을 네. 딱 입었을 때 왠지 그 멋있는 이게 그 비주얼이 어떤 남자가 더 왠지 적합하게 어울리는 것 같고 간호사도 너무 예전에 이상했잖아요. 네.
그게 어머 제일 뭐가 바뀌었어. 부족할까 저 사람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왠지 힘도 더 셀 것 같고 간병인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이제 간호사 의사에게 성역할이 딱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그냥 섞여가니까 오히려 보기가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육아도 정말 몸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남자가 힘이 더 좋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기가 이렇게 커가면서 아기를 안거나 업는 게 이 엄마한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거든요. 맞아, 손목 아프고 네네. 막 허리 아프고. 그리고 요새는 보면 아이들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뭐 키즈 카페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서로 같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키즈 카페 가보면요. 아빠들이 엄마 없이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뭐 너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빠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TV에서 인기인 것이 육아 예능이잖아요. 아빠가 몇 시간 동안 아이 그렇죠. 돌보기.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집에서 아빠가 아이 돌보면 뭐 할까, 뭐 집에서 복닥복닥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으로 확실히 이제 놀아주고. 네. 그 영향인 것 같다. 맞다. 아, 드라마에서 맞아요. 예, 아빠가 이제 육아하는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 후배들이 보면 요즘 아이만 데리고 이렇게 캠프를 가기도 네, 하고 많아요. 또 아빠하고 아들하고 뭐 해외 여행을 딱 막 열흘 이상씩 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면서 진짜 요즘 많이 다르긴 다르다. 네. 절감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아빠 하면 그냥 존경하는 존재, 든든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가깝고 친구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빠가 좀 이렇게 약간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 안으로 싹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특히 느낌이에요. 진짜 좀 정말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예전 저 모습 참 좋다. 우리 예전의 모습하고 진짜 너무 다른데 그게 저는 막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우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아이가 뭐 몇 살이 됐을 때부터 확 생기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양육, 육아를 할 때부터 아빠가 직접 관여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맨날 살 부대면서 목욕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쌓인 가정인 경우에 그런 아이가 자라도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 안 밑에 해봐요? 가정이 없으면 그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런 거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아유 이러면 애가 울어요.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울어요 애가. 거리감이 생기는 그럼. 거니까 아이랑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뭐 이제 광고에도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나이 든 아빠들이 이렇게 자꾸 애 방문 열면 막 짜증내고 아빠 물어봐서 그러면 엄마 어디 갔어 이러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제 육아를 어릴 때부터 아빠들이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만 해도 아빠라는 존재가 좀 무서웠어요. 다 아빠한테는 어렵고 무서웠지. 뭐 그때는. 잘못하면 혼나는 사람, 혼내는 사람, 그리고 맞아. 아빠한테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막 아빠랑 막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하는 친구들이 좀 부러울 정도로 약간은 거리감, 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 친구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육아에 깊이 관여하고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는 아빠들을 딱 보면은 오히려 아빠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랑 유대 관계가 좋은 자녀일수록 사회성이 더 발달을 하고 그렇대요. 더 나가서 맞아요. 조금 네. 더 조금 더 잘 좀 성장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한 그 양 부모의 역할이 많아지는데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 보장이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장이 되면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결혼하고 출산 그렇게 아이를 안 낳는 문제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고. 근데 이게 네. 지금 이제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희가 늘 어떤 뭐 생활 문화든 어떤 문화든 우리가 왜 서구에서 좋은 아름다운 문화 같은 것들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받아들여서 잘 정착이 되듯이 뭐 서양만 봐도 그 남편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 그러니까 육아 다 이렇게 맡아서 하고 또 집안일 도와주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바람직하고 저래야 돼 하는 이런 표본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저희 나라도 이제 곧 지금 이미 뭐 그렇게 이미 발판이 되어서 오고 있는 것처럼 곧 많이 그렇게 잘 될 거예요. 육아휴직 한 사람이 되게 잘해야겠네요. 이렇게 아이와 관계도 유대 관계를 잘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좋은 아이랑 샘플이 있어야죠. 딱 오면 뒤에 사람들 저렇게 하면 나도 우리 아이랑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하고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진짜 올드 세대 이제 직장 관리자들도 아 저렇게 좋구나 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장려. 있지만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네. 하던 거를 좀 장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여성적인 역할과 남성적 역할 이거 이제 고루 다 경험하는 게 뭐 이제 완전체로서는 훨씬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아빠 역할에 대한 학습이 별로 안 됐었는데 지금 좀 이제 그게 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막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또 정리를 해야 시작을 되나요? 해볼까요? 저는 아직 못한 얘기가 사실은 있는데 뭐죠 또? 한 줄 정리로 할게요. 그냥 네네네. 아이는 부모의 열매지만 사회가 같이 키운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 역할을 우리가 별로 논의는 안 했는데 좀 그렇게 같이 키워가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친구 같은 아빠, 노후에는 아이가 친구가 됩니다. 아, 네네. 일찍부터 잘해야죠. 네, 그 관계는 맞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가정에서 애를 키우고 뭐 생활하다 보면 뭐가 조금 안 좋을 때, 행복할 때야 뭐 좋을 때야 관계 없겠지만 안 좋을 땐 이게 누구 책임이야 뭐 이러고 뭐 네 책임이야 뭐 너 때문에 이래 뭐 이렇게 뭐 네 탓 내 탓 이렇게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정말 어떤 배려, 믿음, 신뢰 이런 것으로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우리 추석 명절까지도 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만들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책임지면서. 네. 맞아요. 싸우지 내일 말고요. 추석 명절도 네. 네가 해야 될 일 내일 아니에요. 네. 구분 다 없이 같이. 네.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명절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수다, 재미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